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각종 해외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단 한마디로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설마 그 한마디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까지 군사 파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동시에 자국의 군사력을 홍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 성격이 강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파병 계획이 점점 이슈가 되었고 과연 북한이 이렇게까지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예상치 못한 대응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무슨 말을 했길래 북한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파병 준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북한이 또 한 번 주목을 끌려는 행보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힘을 과시하고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북한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첨단 무기를 공개하면서 우리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세워왔기에 그들의 파병 계획은 그리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도 군사 훈련과 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강화는 그들 체제의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었고 군사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명백해 보였죠. 게다가 이번 파병 계획은 그저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파병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북한 내부에서도 반발이 없던 건 아닙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해외 파병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부에서 불만이 서서히 쌓여가던 중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전해지며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북한의 파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죠. 북한 내부에서 불만이 조금씩 피어오르던 그때 한국 정부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전달되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병은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런 도발적인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압박을 불러올 뿐이다. 한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공식 발표하고 추가로 해당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제사회를 겨냥한 메시지였기에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많은 부분에서 제재를 받아왔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대응책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파병을 준비 중이던 몇몇 중동 국가들조차도 이 소식을 주목하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만약 북한을 받아들였다가는 자신들도 유엔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군 지도부에서는 한국이 우리 계획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다니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불거졌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퍼지면서 일부 고위 장교들은 파병 계획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북한의 해외 파병 계획은 일시 중단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계획이 오히려 국제적인 압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의 발언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계속 파병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고 파병을 취소할 경우 내부의 반발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군 지도부와 당 간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병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떻게든 계획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결론이 날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언이
이미 국제사회에 퍼졌고, 만약 이 상태에서 북한이 물러선다면 한국이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파병을 강행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이번 파병 계획은 단순한 군사적 과시가 아니다. 북한이 전 세계의 존재감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여기서 물러서면 북한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파병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파병은 북한 경제와 내부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무리한 군사행동을 지속하기엔 현재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내부 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 중이던 중동 국가 한 곳이 한국 정부의 발언 이후로 태도를 바꿔 파병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군 지도부와 당 간부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어렵게 마련한 파병 협력국이 한국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다른 협력국들마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잘못 대응할 경우 파병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긴박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갑작스레 군 고위 장성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언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다. 이러다간 우리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 파병을 중단하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증명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이었죠. 이 의견은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일시적으로 파병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군 내부의 강경파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일부는 남조선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 존엄에 반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갈등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북한이 내린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을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군사적 강경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해외에서의 파병은 자국 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다져왔고 그들 역시 해외 파병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러시아의 파병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국 내 여론을 결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자신들의 군사적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해외 파병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단순한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도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파병 대상 국가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서방 노선을 표방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은 예교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또한 자국의 군사력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일부군 지도부와 당 간부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단순히 한반도 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대륙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은 북한이 기존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이외에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되자 북한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생활고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이 퍼졌고 군 내부에서는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발표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한마디가 북한 내부의 갈등에 불을 지피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순간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군과 당 간부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기대와 반발이 교차하며 파병 계획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군 지도부의 강경파들은 해외 파병이야말로 북한의 군사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파병을 통해 미국과 서방 세계가 북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는 향후 협상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죠. 이들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곧 체제 유지와 연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
파병을 반대하는 쪽은 경제난과 자원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파병에 드는 비용과 자원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군사력 과시에 집착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 내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기초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굳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해 내부 불만을 키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내 경제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부 젊은 군 장교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파병을 강행했다가는 오히려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왔죠. 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갈리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경고가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제재와 감시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한국 정부의 발언이 전달되자 군 내부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불을 붙인 듯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강경파들은 우리가 남조선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지만 현실파들은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평양에서는 파병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각 지지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내부의 균열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의 자리에서 몇몇 고위 간부들이 파병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벌이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내부 분열이 심화된다면 북한의 전체 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제 북한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파병을 강행해서 국제적 압박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계획을 접을 것인가? 북한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내부 회의가 갈수록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파병 문제는 이제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체제의 방향성과 관련된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 지도부 내 강경파들은 남조선의 발언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파병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외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북한의 존재감을 알릴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오든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파 간부들과 경제 관료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몇몇 고위 간부들은 해외 파병이 북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지금은 국내 경제 회복이 더 시급하다며 자원과 인력을 타국의 전쟁에 낭비하는 대신 내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양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려면 무력보다는 오히려 자주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중동에 위치한 북한의 협력국 중 하나가 갑작스레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들은 파병 계획의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회의장에 전해지자 강경파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렵게 얻어낸 동맹국이 한국의 발언 하나에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내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일부 간부들은 협력국들의 불안이 점차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경론 끝에 일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파병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대신 외교적인 방법으로 동맹국들을 설득하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경파들은 아쉬워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무리한 행동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결국 파병 계획을 보류하자 국제사회는 이에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이 파병을 취소한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이 이번 결정을 통해 평화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파병 계획을 보류하자 내부에서는 일시적인 안도감과 함께 여러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이대로 물러서면 북한의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현실적인 관료들 사이에서는 무리하게 파병을 강행했다가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해질 경우 오히려 체제 안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북한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이 나름의 성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병을 보류한 북한 내부에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경파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파병 재개를 주장했으며 현실적인 관료들은 자칫 이 갈등이 깊어지면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은 내부 단결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병 대신 평양에서 주요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행사를 열거나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강경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를 통해 내부의 강경파들에게도 일정 부분 만족을 줄 수 있었고 우방국들에게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 대신 외교적 방법을 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파병 계획을 보류하면서 일단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경파들은 파병을 포기한 결정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고 이는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한국의 발언 하나에 북한의 계획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북한 내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일부 강경파들은 체제 결속력의 문제를 제기하며 리더십에 대한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부 단결과 외부 선전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이었죠. 파병을 대신해 자국 내에서 강력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훈련에는 평양의 고위 간부들과 주요 군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결속을 다졌고 이를 통해 군사적 자부심을 다시 고취시키려 했습니다. 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의 매체들은 연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전 세계가 북한의 군사력을 주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경파들은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가 다시 강화된 것에 만족했고 현실적인 관료들 역시 국제사회와의 직접 충돌 없이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훈련 중 한 군부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품 결함으로 인해 장비 일부가 폭발하면서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훈련의 안전성과 북한의 군사 장비 수준에 대한 내부 불만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부상자들의 가족들과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무리하게 군사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군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 내부에서는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부상자들의 가족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군사훈련을 둘러싼 강경파와 현실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현실파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리한 군사 과시보다는 군 내부의 안전과 실제 전력 보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장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외부 과시보다는 내부 정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경파들은 훈련 중 발생한 사고는 일시적인 실수일 뿐이며 이 사건을 빌미로 군사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군사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사훈련에 드는 비용은 이미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고 자원 낭비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내부 결속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외적으로는 군사훈련을 통해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강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이 끝난 뒤 평양에서 대규모 경제회의를 열어 군사훈련과 관련된 지출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자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내부의 갈등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경파들은 군사훈련을 통해 이미 북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고 현실파들은 민생 안정이 강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훈련 소식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북한이 경제회의를 열고 민생 문제를 언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혹시라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북한은 결국 해외 파병을 철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군사훈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사력 과시보다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커졌고
북한 지도부도 이를 수용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부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한시를 고려한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를 계속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한반도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